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스페인 남서부의 보석 같은 도시 카디스로 한번 떠나볼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많아요. 뭐 여행 가이드, 현지인 팁, 역사 기록, 음식 리뷰, 심지어 항구 지도까지. 와, 이걸 다 모아서 카디스의 진짜 매력,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저의 목표는요, 그냥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길 잃지 않고, 아, 카디스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딱 감이 오게끔 중요한 것만 쏙쏙 뽑아드리는 거예요.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는 썰부터 영국령 영화에 나왔다는 해변, 또 현지 음식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재밌게 한번 풀어봐 볼게요. 맞습니다. 자료가 정말 다양한데요. 이걸 잘 엮어서 카디스의 뭐랄까 깊은 역사부터 꼭 가봐야 할 명소, 또 놓치면 안 될 음식, 그리고 이 도시만이 가진 그 특별한 분위기까지 이런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는 거죠. 왜 카디스가 특별한지, 또 각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카디스를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카디스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카디스 하면 역시 서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 이 타이틀이 딱 떠오르죠. 기원전 1100년경이라는 말도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기원전 9세기, 이때쯤 페니키아인들이 카디르, 그러니까 뭐 성벽이나 요새 이런 뜻의 도시를 세운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름처럼 정말 시작부터가 중요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는 뭐 카르타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가데스라고 불렸고요. 또 무어인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카디스라는 이름이 됐죠. 그리고 스페인 시대로 이어지면서 특히 18세기, 이때 아메리카 대륙이랑 무역을 독점하면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렸잖아요. 이런 오랜 역사가 도시 곳곳에 그냥 층층이 쌓여 있는 거죠. 이게 카디스의 진짜 큰 매력 중 하나예요. 지리적으로도 정말 특이해요. 보내주신 그 항구지도 보니까 도시가 바다에 거의 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길고 좁은 반도 위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같더라고요. 구시가지, 그 카스코 안티고라고 하죠. 거기는 완전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이랑 아기자기한 광장들이 막 얽혀 있고, 또 신시가지는 넓은 길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쫙 있어서 과거랑 현재가 딱 대비되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 재밌는 건 18세기에 무역으로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인데도 그때 지은 웅장한 건물들이 많아서 어떤 가이드에서는 마치 새로 페인트 칠을 한 듯 반짝이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낡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번영했던 시절의 활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사람들 가디타노라고 부르잖아요. 자료 보니까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재치 있기로 스페인 전체에서 유명하다고 해요. 유호건각 맞아요. 매년 2월에 열리는 카디스 카니발에서 그게 폭발한다면서요. 특히 그 사회풍자 노래 부르는 치리고타스 공연이 아주 유명하다고. 와,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니 생각만 해도 신나네요. 아, 그리고 기본 정보지만 통화는 유어, 언어는 스페인어 씁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카디스에는 정말 매력적인 광장들이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곳들 위주로 한번 보죠. 네, 역시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곳은 카디스 대성당이죠. 현지에서는 보통 신대성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18세기 카디스의 부와 영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1722년에 짓기 시작해서 완공까지 무려 116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트 양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신구전주의 양식까지 여러 시대의 건축 양식이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맞아요. 특히 그 황금색 타일돔, 햇빛 받아서 반짝이는 모습이 딱 카디스 스카이라인의 상징 같아요. 그리고 종탑에 올라가면 구시가지랑 저 너머 대서양까지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하니까 이건 뭐 꼭 올라가 봐야죠. 아, 그리고 내부 지하 무덤에는 작곡가 마누엘 데파야, 작가 호세마리아 페만 같은 유명 인사들 묘도 있다고 하고요. 입장료는 한 7유로 정도, 개방 시간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대성당 근처에 원래 있던 구 대성당, 산타크루스 성당도 남아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재밌는 곳은 타비라 탑이에요. 18세기에 카디스 상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오는 배를 감시하려고 도시 곳곳에 망루를 160개 넘게 세웠대요. 근데 이 타비라 탑이 그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거죠.
해발 45m 높이에서 전망 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 진짜 재밌는 건 카메라 옵스큐라 체험이에요. 카메라 옵스큐라요. 와, 그거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요. 렌즈랑 거울로 실시간 도시 풍경을 어두운 방 스크린에 비춰주는 거잖아요. 완전 원시적인 카메라 같은, 꼭 살아있는 그림 보는 느낌일 것 같아요. 아우, 당시 상인들이 이 망루 위에서 얼마나 배를 기다렸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네요. 입장료는 여기도 한 7유로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과거 무역항으로서의 카디스를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곳이죠. 또 다른 상징적인 건물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나누는 경계 역할을 하는 푸에르타 데 티에라가 있어요. 육지의 문이라는 뜻인데 16세기에 지어진 오래된 성문이에요. 도시 방어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인 거죠. 지금은 문 양옆으로 길이 뚫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어요. 안에는 석판화 박물관 같은 작은 전시 공간도 있다고 하고요. 카디스 과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또 있죠. 1980년에 우연히 발견됐다는 로마 극장. 기원전 1세기에 지어졌고 이탈리아 폼페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컸다고 하니까 와, 당시 로마 시대 가데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네요.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지만 그 규모만 봐도 압도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두 개의 성체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라칼레타 해변 양쪽을 지키는 산세바스티안 성이랑 산타 카탈리나 성인데요. 특히 산타 카탈리나 성, 여기가 영화 007 어나더 데이에서 할리베리가 나왔던 그 쿠바 해변 장면, 실제 촬영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팬이라면 저기 하실 거예요. 예전엔 군사 요새였지만 지금은 도시 풍경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문화적인 공간으로는 그 붉은 벽돌 곡물이 인상적인 그란테아트로 파야가 있고요. 네오 무데하르 양식이라고 이슬람 부흥 양식으로 지은 극장인데 정말 예뻐요. 카디스 출신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 이름 땄고 아까 말했던 카디스 카니발, 그 주요 경연이 여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안가 따라 산책하기 좋은 헤노베스 공원도 추천해요. 이국적인 식물도 많고 바다 전망도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 하나만 더 짚으면 에스파냐 광장이요. 여기에는 1812년에 스페인 최초의 자유주의 헌법, 일명 라페파가 공포된 걸 기념하는 아주 큰 기념비가 서 있어요. 그때 막 나폴레옹 군대랑 싸우던 힘든 시기였는데 바로 이 카디스에서 국민 주권이니 권력 분립이니 하는 근대적인 가치를 담은 헌법이 탄생했다는 거, 이게 스페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와,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근데 구시가지는 걸어서 충분히 다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막 부담 갖지 말고 핵심적인 곳들 위주로 동선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디 투기 보니까 다들 걸어 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순서, 바로 카디스의 맛을 탐험할 시간입니다. 물론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그런 고급 레스토랑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현지인들이 진짜 사랑하는 그런 소박한 맛집이나 길거리 음식 얘기가 훨씬 많았어요. 이게 진짜 카디스 미식의 매력 아닐까요? 맞아요. 안달루시아 요리가 원래 신선한 해산물이랑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는 게 특징인데 카디스에서는 그걸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죠. 꼭 맛봐야 할 대표 선수들 한번 꼽아볼까요? 우선 페스카이토 프리토. 이거는 작은 생선들을 통째로나 잘라서 밀가루 옷만 살짝 입혀서 올리브 오일에 바삭하게 튀긴 모듬 생선 튀김이에요. 여러 종류 생선이 막 섞여 나와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여러 가이드에서 카디스 가면 이건 무조건 먹어야 한다, 1순위로 꼽더라고요. 와, 사진만 봐도 벌써 맥주 생각나는데요. 그리고 이건 이름부터 좀 독특해요. 토르티타 데 카마로네스. 아주 작은 생새우, 카마로네스라고 하죠. 그게 통째로 들어간 얇고 바삭한 부침개 같은 건데 이게 또 그렇게 별미래요. 새우의 그 고소한 맛이랑 튀김의 바삭함이 완전 환상적이라고요. 유명한 레스토랑 엘파로에서도 팔고 프레이두리아 라스플로레스 같은 튀김 전문점에서도 완전 인기 메뉴래요. 길 가다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가격도 엄청 싸다고 하고요. 신선한 해산물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면 당연히 중앙시장, 메르카도 센트랄로 가야죠. 1838년에 문을 열었으니까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실내시장 중 하나라고 해요. 그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온갖 종류의 신선한 해산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밌고요. 특히 시장 한쪽에 있는 푸드코트, 링콘 가스트로노미코에서는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랑 타파스를 맛볼 수 있어요. 거기서 바로 사서 바로 먹는 그 맛.
상상만 해도 신선하죠. 타파스. 아, 해인 여행의 꽃이죠. 카디스에서 꼭 가봐야 할 타파스. 바로 타베르나 카사 만테카가 여러 자료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1953년부터 있었던 오래된 곳인데 영국의 유명 셰프 릭 스타인도 여기 와서 극찬했다고. 이곳 대표 메뉴는 얇게 썬 돼지 삼겹살 절임, 치차로네스란 카디스 지역 특산 염소 치즈인 깨소 파요요라고 해요. 그 기름종이 같은 데다 툭툭 썰어주는 치즈랑 치차로네스 맛보면서 현지인들 하이에 껴서 와인 한잔하는 경험. 와,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맛볼 수 있는 파요요 치즈는 카디스 근처 시에라 데 그라살레마라는 지역에서 파요야 품종 염소나 메리노 품종 양저드로 만드는 특산 치즈인데요. 맛이 아주 진하고 풍미가 좋기로 유명해요. 선물용으로도 많이 사간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해산물 요리를 원한다면 카손 앤 아도보도 한번 도전해볼 만해요. 카손이라는 작은 상어살을 커민 같은 향신료 로 만든 양념 아도보에 재웠다가 튀긴 건데 그 독특한 향신료 풍미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디스가 붉은 참치, 아툰로호로도 엄청 유명하다는 거. 특히 봄철에 알마드라바라는 전통 방식으로 잡는 참치가 진짜 최고급이래요. 신선한 참치회나 타다키는 기본이고 뭐 참치 갈비 스테이크처럼 좀 특이한 부위 요리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꼭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에 딱 어울리는 게 바로 쉐리주죠. 바로 옆 동네 헤레스 델라 프롱테라가 쉐리주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카디스 어디서든 질 좋은 쉐리주를 쉽게 맛볼 수 있어요. 특히 해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드라이한 피노나 만산니아 이런 걸 추천해요. 아까 말씀드린 카사 만테카에서는 가룸이라는 지역 와인도 맛볼 수 있다고 하고요. 야,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되겠는데요. 정 힘들면 현지 음식 투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게니어 가이드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아 참, 레딧에서 할랄 음식 찾는 분이 계셨는데 아무래도 해산물 요리가 워낙 발달해서 돼지고기 피해야 하는 분들도 선택지가 꽤 넓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카디스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죠. 바로 해변으로 가볼까요? 도시랑 해변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곳도 참 드문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곳은 역시 구시가지 중심에 있는 라 칼레타 해변이죠. 작은 만 형태의 아담한 해변인데 그 오래된 스파 건물이랑 양옆에 성체가 딱 버티고 있어서 정말 그림 같아요. 특히 여기서 보는 일몰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007 어나더 데이 영화 배경이기도 했고요. 좀 더 넓고 활기찬 해변을 원하시면 신시가지 쪽에 길게 뻗어 있는 라 비토리아 해변이 좋아요. 유럽 최초로 환경관리 인증을 받은 도시 해변이라고 하니까 뭐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겠죠. 현지 사람들이나 관광객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고요. 라 칼레타랑 라 빅토리아 사이에는 좀 더 작은 산타 마리아 델 마르라는 해변도 있어요. 이 해변들 다 도심에서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서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해변에서 그냥 누워서 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카디스에서는 즐길 거리가 또 많죠. 일몰 감상은 뭐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칼레타 해변이나 성벽 위 산책로에서 직접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바다 위에서 즐기는 카타마란 선셋 크루즈 이런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게니어 가이드 같은 데서 예약 가능하고요. 혹시 2월에 가신다면 카디스 카니발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스페인 3대 카니발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규모도 크고 특히 그 재치 넘치고 풍자적인 노래 공연들이 정말 독특해요. 도시 전체가 그냥 무대가 되는 그런 생생한 축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도 문화를 즐길 만한 공연들이 있죠. 카페 테아트로 파이파이라는 곳은 옛날에 선원들이 드나들던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소극장인데 플라멩코 공연은 물론이고 뭐 드랙쇼, 코미디 이런 다양한 공연이 열린대요. 현지 문화를 좀 가까이서 느껴보고 싶다면 가볼 만하겠어요. 라이브 음악 좋아하시면 재즈부터 록까지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카페 펠리카노도 괜찮은 선택지고요. 카디스만의 좀 독특한 기념품을 찾고 싶으시다면 오스테드 에스타 아키라는 갤러리 겸 상점도 재밌을 거예요. 뭐 카디스 출신 예술가들 작품이나 아니면 그 벨기에 만화 캐릭터 탱탱 있잖아요. 탱탱을 카디스 풍경 속에 그려 넣은 그런 위트 있는 그림 같은 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카디스 사람들 유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근교 여행도 괜찮아요. 하얀 집들이 막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세테닐데 라스 보데가스, 쉐리주의 고장,
헤레스데라 프론테라, 서핑으로 유명한 타리파, 그리고 타리파 근처에 잘 보존된 로마 유적지 바엘로 클라우디아까지 개성 넘치는 곳들이 많아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하다고 하네요. 세비야에서 당일치기로 카디스 오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고요. 레딧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으시면 카타마란 투어나 근처 바르바테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고래 및 돌고래 관찰 투어 같은 해양 액티비티도 있어요. 지브럴터 해협 근처라 다양한 해양 생물을 만날 기회가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교통이랑 안전정보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구시가지는 골목이 좁고 복잡해서 차보다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훨씬 편하고 재밌어요. 시티투어 호버노포가스도 다니고요. 세비야에서는 램페 기차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미리 예매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요. 시내버스나 택시도 있지만 크루즈 항구 같은 데서는 택시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디즈니 크루즈 지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소지품 조심하시고 특히 사람 많은 데서는 주변 잘 살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싹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카디스는 수천 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대 도시이면서 동시에 아주 활기찬 현재를 살아가는 곳, 그리고 웅장한 건축물이랑 소박하지만 매력 넘치는 음식, 또 아름다운 해변까지 이 모든 게 아주 완벽하게 어우러진 정말 다채로운 도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카디스의 핵심을 딱 파악하고 싶으셨던 여러분의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역사적 배경부터 지리적 특징,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나 음식, 즐길 거리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쭉 연결해서 핵심만 뽑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 같은 그런 대도시랑은 확실히 다른 좀 더 인간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 규모가 비교적 작고 걸어서 여행하기 좋다는 점. 이것도 정보 과부하 없이 좀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는 아주 큰 장점이 될 겁니다. 네, 수천 년 역사의 흔적이랑 대서양의 푸른 물결이 만나는 곳, 카디스의 매력, 여러분 어떠셨나요? 고대 페니키아 유적부터 황금빛으로 빛났던 18세기, 맛있는 타파스와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할 일몰까지 정말 다채로운 경험을 선물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카디스는 역사 내내 외부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었어요. 페니키아인들에게는 귀한 금속을 거래하는 문이었고 로마 제국에게는 제국의 서쪽 끝 중요한 항구였죠. 또 스페인 제국에게는 신대륙과의 무역을 독점하는 문이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바로 여러분 같은 여행자들을 환영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수천 년 동안이나 관문 역할을 해온 이 깊은 역사가 오늘날 카디스 사람들 특유의 그 개방성이나 유머 감각,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 강인한 회복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카디스를 거닐어 보시면 아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더 깊은 매력을 발견하는 더 흥미로운 그런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카디스를 깊이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매력적인 도시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직접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기를 바랍니다.